국민참여재판 사흘째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매일 시민 10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민참여재판을 본인이 선택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은 걸 분명히 이제 변호인이 알았을 텐데 이것을 선택한 심리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물론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변호인하고 그 서로가 상의를 한 그 결과라고 보긴 보는데요. 예. 사실 이제 국민의 형사 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를 하는 바로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 가능해졌죠. 예. 이번에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라고 하는 그 배심원들이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자기는 조현병으로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사물 변변력이라든가 또는 뭐 의사 결정 능력이 좀 약간 미약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과 연관을 해서 동정을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해가지고 5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상한 바로 그 사건의 당사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상당히 아이러니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 이제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었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표정과 입 모양에서 마치 음성 지원이 되는 것처럼 그의 분노를 볼 수 있었는데 아닌 듯이 이 재판에 참여한 첫날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것이 이제 조현병과 관련된 얘기인지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어떤 거짓된 연기인지 재판부에 경고를 하고 뭐 방청석 판사까지 들릴 정도의 혼잣말, 이건 혼잣말이 아니죠.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다 들렸다는 얘기는 경고를 받았다고 하고 불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어서 결국에는 퇴정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지금 사진의 이 모습이 앞서 저희가 이제 당시에 체포되고 나서 포토라인에서 봤던 그 모습과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아직도 여전히 법정에서 그대로 그냥 표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조금 약간 좀 특이한 그런 것을 보이는데요. 이제 물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정신적인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순간순간 그 노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여러 가지 어떤 궤적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된다면 자기가 사회적인 고립이라든가 또는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조현병과 관련된 그 치료를 한 60여덟 차례 정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바로 2016년을 끝으로 이제 그 본인이 자발적으로 중단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강제 입원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밖으로 표출된 건데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분노를 상당히 표출했다라고 그래요. 예. 그 왜 그러냐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렸을 때 제가 얼굴도 한번 봤는데 지금 그 얼굴이 훨씬 더 이렇게 무섭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본인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 특히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서워하겠죠. 피해 다녔겠죠. 네, 기피하고. 피해 다녔죠. 예. 그러니까 자기를 피해 다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왜곡 해석을 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자기의 어떤 조현병적인 그 기질을 순간순간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재판의 쟁점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조현병 치료를 상당히 받았기 때문에 범행 당시에 본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 이걸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1층에서 화재 난 이후에 이제 특정 층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약자를 타깃으로 기다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계획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고 결국에는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한 상태인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물 변별력과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획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바로 옆에 있는 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라고 하면 그건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범행을 하기 전에 사전에 휘발유를 사서 갖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일부러 불을 질러서
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상황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가 원한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별해서 살해를 시도를 했단 말이죠. 아래층에 내려와서 기다리다가 2층에서 그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 그런 걸 보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계획적인데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장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68차례에 걸쳐서 이 정신병과 관련된 그런 어떤 병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그 재판에서는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정신과적인 판단을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기준을 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바로 그 시간,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상황인데 사실 뭐 잠시 후에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뭐 답변만 좀 부탁드리면은 사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저는 안 내려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번에 그 노년동 고시원 방화 사건이 예. 있었을 때는 사형이 내려졌어요. 예. 그때는 벌써 한 10년 전이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형 제도가 있지만은 그 제대로 사형을 갖다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찾아보니까 97년 이후에 없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안인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심신미약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논쟁이 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그 선고할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1심에서 만에 하나라도 있다 하더라도 2심, 3심 가면은 사형이 안 될 가능성이 100%라고 봅니다. 예.